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2022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오늘은 라이온시티 세일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FC의 상대팀이 되겠고요. 4월 18일과 4월 30일에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 이 영상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시작 이전인 4월 10일에 제작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시티 세일러스의 감독은 김도훈 감독입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부임을 했고요. 리그 우승자 자격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울산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고요. 현재 주 포메이션은 4-2-3-1입니다. 울산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기용을 했던 포메이션이 되겠고, 현재 리그 순위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라이온시티 세일러스와의 경기는 4월 18일과 4월 30일에 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는 5승 1무 1패를 거두고 있는 라이온시티 세일러스가 되겠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국팀을 상대로는 한 번도 경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이온시티 세일러스 이전의 팀명으로는 만난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의 기록에서는 제대로 찾지는 못했고요. 가장 최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은 201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는 조별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고요. 현재 부상 이슈는 사이플라 아크바르 선수가 부상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복귀 시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는 미지수이고요. 다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기간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키퍼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온시티 세일러스의 골키퍼는 핫산순이 선수입니다. 싱가포르 국가대표팀 주전 골키퍼, A매치 93경기를 소화한 골키퍼고요. 키는 작습니다. 185cm로 물론 동남아에서는 큰 키이지만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이빙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쳐냄 정도는 할 수 있는 선수이고요.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 선수가 안정감이 조금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없으면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수비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비수 레프트백부터 보겠습니다. 레프트백은 이크람 리프키 선수입니다. 이크람 리프키 선수 역시 싱가포르 국가대표 수비수입니다. 왼발을 사용하고 있고요. 킥 능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다만 피지컬을 보시면 지금 165cm인 것을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약점이 있는 선수이고요. 아무래도 이 오른쪽에서 아마 이그노 선수가 나오거나, 왜냐면 고재현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그노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그노 선수가 잘 털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센터백 페드로 엔리크 선수입니다. 가치를 보고 조금 놀라실 수 있을 만한데요. 라이온시티 세일러스를 비롯한 싱가포르 구단들은 기존의 싱가포르 선수들의 가치 평가와는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수들의 기량이 K리그 선수들보다 완벽하게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좀 유럽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좀 많이 데려오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오면서 싱가포르에서 돈을 벌기 위해도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치가 좀 높은 선수들이 꽤 오는 편이고요. 페드로 엔리크 선수는 포르투갈 비토리아 SC 주장 출신입니다. 비토리아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한두 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 수비 역시 상당히 깔끔하고 롱패스가 비교적 정확한 선수라서 뒷공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페드로 엔리크 선수의 파트너로 나오는 센터백 하리스 하룬 선수입니다. 라이온시티의 주장이자 싱가포르 대표팀의 주장이고요. 싱가포르의 탱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저돌적인 돌파를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저돌적인 돌파라기보다는 저돌적인 수비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조금 더 낫긴 하겠네요. 저돌적인 수비를 굉장히 많이 펼치는 선수이고, 뒷공간을 보고 넣는 침투 패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가 3선에서도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공격에 참여를 하면 침투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특히 대구FC처럼 라이온시티 세일러스를 상대로는 라인을 올릴 수 있는 팀에게는 조금 쥐약이 될 수 있을 만한 상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선수입니다. 최후방에서 넣어주는 롱패스의 정확도도 비교적 괜찮기 때문에 하리스 하룬 선수의 롱패스를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이온시티 세일러스의 오른쪽 풀백 타제리 살라마 선수입니다.
전 싱가포르 국가대표 라이트백이고요. 사실 2경기밖에 뛰지는 않았습니다. 오른발로 올리는 크로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싱가포르 리그라는 특성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런 감안을 하고도 일단은 괜찮은 편이고요. 공격 포지션도 봤을 정도로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피지컬 역시 175cm로 동남아 선수 치고는 그렇게 나쁜 키가 아니고, 물론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약간은 어조비 기질이 있지만 이것이 원근 뽀볼에 인해서 어깨가 좁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얼굴이 큰 건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실제로 한번 부딪혀보고 어떤 선수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선수는 아미룰 아들리 선수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국가대표팀 센터백이고요. 굉장히 과감하고 굉장히 터프한 수비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81cm이고 96년생 한창 전성기의 나이에 접어들 만한 선수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플레이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피지컬로 버텨주는 능력도 있으며 공격력까지 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세트피스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리그라는 점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더 마크를 붙여볼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선수는 누르 애덤 선수입니다. 누르 애덤 선수는 싱가포르 대표팀 주전급 레프트백인데요. 주전급이라는 이야기는 일단 계속해서 닥주전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일단 168cm의 신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 선수가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수비를 아주 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본인이 물러서서 수비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피지컬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대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러서서 수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누르 애덤 선수 역시 물러서서 수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이 선수가 앞으로 나갔을 때 리커버리는 또 빠르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누르 애덤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이 선수의 뒷공간을 한번 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는 미드필더를 보겠습니다. 라이언시티 셀러스의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듯 4-2-3-1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3선에 설 만한 선수는 시아단 술라이만 선수입니다. 싱가포르 대표팀의 주전 미드필더고요. A매치는 75경기를 뛰었습니다. 75경기를 뛰었다는 건 어쨌든 국가대표급 미드필더이고, 국가대표는 어쨌든 약간은 무시할 만한 선수가 아니라 라는 점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킥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데드볼 키커로서 가까운 거리에서의 프리킥 능력도 괜찮고, 사실 킥 능력은 피지컬을 타지 않기 때문에 시아단 술라이만 선수가 아무리 동남아 국적의 선수라고 해도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점이 되겠고, 180cm로 피지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높낮이에 관계없이 미들 지역 대부분의 지역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아무래도 라이언시티 세일러스가 공격 전개나 수비 상황에서 시아단 술라이만 선수를 믿고 기용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로 후방에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파트너로 나올 만한 선수는 아누만탄 쿠마르, 다시 말해 아누 선수입니다. AKA 아누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선수 역시 싱가포르 대표팀의 미드필더입니다. 외모만 보면 싱가포르 대표팀 선수가 아닌 것 같지만 싱가포르 대표팀의 미드필더고요. 힘 하나는 정말 강력합니다. 이 선수의 피지컬을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어깨도 굉장히 딱 벌어져 있고 힘이 정말 강할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강합니다. 활동량도 상당히 많고 공격 참여도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분류를 했지만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터프하고 공격 참여를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 10 역할을 하는 선수는 실제로 등번호도 10번인 디에고 로페즈 선수입니다. 히우아브, 포르투갈 리그죠. 포르투갈 리그의 히우아브에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었던 공격형 미드필더고요. 브라질 국적의 선수답게 좋은 드리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투 이후의 마무리도 깔끔하고 침투를 하는 과정 이전에 본인이 기점이 되면서 침투 패스도 상당히 잘 넣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센터백들 혹은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디에고 로페즈 선수를 잘 견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중앙 미드필더는 사이플라 아크바르 선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인 불명의 부상이 있는데, 원인 불명이보다는 싱가포르 리그의 부상 리포트를 바로바로 받을 수 없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오른발 슈팅의 정확도도 상당히 높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도 주발인 오른발을 사용한 침투 패스를 잘 넣어주는 편이고요. 순간적인 방향 전환을 이용한 드리블을 굉장히 출중합니다. 왜냐하면
키가 낮을수록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이 낮게 있다라고 흔히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무게중심이 낮은 선수이다 보니 순간적인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크게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고, 물론 이것은 싱가포르 선수이기 때문에 K리그 선수들과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충분히 한 번쯤 견제는 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아담 수완디 선수입니다. 싱가포르 국가대표팀의 미드필더이고요. 드리블 능력이 꽤 괜찮습니다. 오른발 킥 능력도 좋고, 그래서 중거리 패스나 중거리 슈팅이 상당히 강력한데, 다만 이 선수가 좀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아마 출전을 한다면 이 부분만 살짝 컨테스트를 해준다면 무리 없이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라이언시티의 공격수를 보겠습니다. 라이언시티의 왼쪽 윙어는 막심 르티엔 선수입니다. 벨기에 리그에서의 경험이 상당히 많은 선수이고요. 국적도 벨기에입니다. 본인만의 템포를 갖고 드리블을 상당히 많이 치는데, 이 점은 벨기에 국적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국적의 선수처럼 드리블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왼발로 하는 마무리가 상당히 침착합니다. 아무래도 김도훈 감독의 전술 특성상 역발의 윙어를 사용하고 이런 것은 잘하지 않기 때문에 왼발 마무리가 상당히 침착하고, 왼발로 올리는 크로스 역시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크로스의 타겟이 굉장히 키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충분히 견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윙어는 송이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공격 포지션에서 라이언시티의 경우에는 공격 포지션에서 거의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고요. 중앙 미드필더로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송이영 선수가 라이언시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는 마무리 능력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른발 슈팅 능력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런 측면에서 이 선수가 물론 지금의 싱가포르 국적이긴 하지만 축구를 배운 것은 한국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송이영 선수는 충분히 좀 공격진에서 한 번쯤은 좀 붙어서 견제를 해줄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이언시티의 스트라이커는 김신욱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굳이 제가 더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도 라이언시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그런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정태욱 선수가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정태욱 선수가 여러 가지 이슈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정태욱 선수를 대신해서 누군가 들어갈 만한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수비수가 막아준다면 분명히 막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신장에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윙어, 이제 서브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 보겠습니다. 왼쪽 윙어는 파리스 람리 선수인데요. A매치 65경기 10골을 기록한, A매치에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그런 선수입니다. 순간적인 바디 페인팅을 통한 돌파가 좀 많이 일어나고요. 양쪽 윙에 출전했을 때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편이고, 마무리는 나쁘지 않지만 그보다는 크로스를 좀 더 많이 시도하는 장면이 보이곤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는 하피즈 노르 선수입니다. 압박을 상당히 좀 강도 높게 자주 시도하는 편이고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침투가 상당히 좋습니다. 침투하는 선수에게 돌려놓는 패스도 조금 많이 시도를 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1988년생의 선수라면 침투보다는 최근에는 돌려놓는 패스를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아마도 그 생각대로 좀 가지 않을까 싶고, 다만 166cm 피지컬에 강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되려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이 선수의 경우 만약에 교체 출전을 한다면 홍철 선수가 아니더라도 케이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부담 없이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가브리엘 콱 선수입니다. 이 콱을 보고 혹여나 한국 사람은 아닐까, 한국 혼혈은 아닐까 싶을 수 있는데, 싱가포르 국가대표팀의 오른쪽 윙어입니다. 지난 시즌에 13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는 부상이 살짝 겹치면서 초반에 출전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출전 시간을 좀 많이 늘리고 있고요. 측면에서 라인 브레이킹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 다루는 기술도 상당히 좋아서 드리블을 하는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선수가 교체돼서 나온다면 크랙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의 수비진이 긴장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구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상대팀 중 하나인 라이언시티 세일러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리그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지도 않고 영상도 하이라이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분석이 최대한 좀 많이 맞았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대구FC가 싱가포르의 팀인 라이언시티 세일러스를 잡지 못하면 16강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구FC가 꼭 라이언시티를 상대로 2연승 가져가면서 좀 기분 좋게 16강 진출하는 그런 마무리를 가져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